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150지 강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141번부터 150번까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오늘 배우실 문법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뭐냐? 우리 비교급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 마지막으로 비교급이랑 거의 같은 비교 구문. 보통 비교라는 문법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비교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급이란 more than 같은 걸 얘기하시고, 최상급은 이제 the most, the est. 비교 구문은 as 원급 as를 말합니다. 자, 일단 점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141번입니다. 일단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보시면 지금처럼 more이랑 most, more이 비교급 쪽이고요, most가 최상급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죠. 무조건적이지는 않지만 more 뒤에는 than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than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more이 있는 비교급 구문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랑 C 중에서 골라야 되거든요. A랑 C 중에 차이는 무엇일까? 그 뒤에 있는 부사, 그 뒤에 있는 형용사,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께서는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 수업을 다 들어도 이 부분은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more이라는 말이 있고 부사나 형용사 중에 하나가 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앞뒤를 보는 문법이기 때문에 빈컨 뒤를 보면 디자이너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디자이너는 품사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디자이너라고 하면 명사인 것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ER이 붙었으니까 사람 명사일 겁니다. 뭐 사람인 건 별로 상관없지만 명사인 게 확실합니다. 명사 앞에는 부사는 올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부형명 이런 순서대로 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형용사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than 때문에 more이 오고, 그리고 형용사가 뒤에 있는 10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토익이면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실력을 위해서는 구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in, for. 늘 강조했지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강조하고 싶네요. 콤마 앞에는 거품이 나올 수 있어요. 콤마 앞에는 무조건 주어 동사 같은 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콤마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 요런 게 오는 수식어 거품 같은 게 온다면 아픈 거품이고, 콤마 뒤에서부터 이제 주어 동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프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to find라는 to 부정사는 목적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사실 비교급에서 뒷부분을 끊을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than 뒤에는 거품 처리를 하십시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more than 뒤에 오는 것을 비교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ore than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비교 대상보다 더 뭐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형용사가 온다면 더 뭐뭐한, 부사가 온다면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건축가를 네가 서치하면 뭐 서치할 때 너는 뭐 could not hope 뭐 희망할 수 없다, 바랄 수는 없다, find 찾기를 바랄 수는 없다, 좀 더 어떠한 보다 더 정확한 디자이너를, 뭐보다 로페즈보다. 그래서 의역 한번 해보면 건축가를 찾을 때 로페즈보다 더 정확한 디자이너를 찾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건축가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형용사일 때 accurate는 정확한,
그러면 부사는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2번 시작할게요. 142번. 일단 이 문제는 3초 컷으로 풀어야 됩니다. 1초죠. 레스가 나왔어요. 보기를 봅니다. then이죠. 레스도 비교급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more than 또는 than 또는 less than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많다, 약간 좀 더 늘어나는 느낌, 추가되는 느낌, 긍정적인 느낌일 때, 꼭 긍정적인 건 아니죠. 좀 더 이런 느낌일 때는 more이나 좀 덜, 보다 덜 이런 느낌, 적게라는 느낌일 때는 less를 씁니다. 요거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기 자체에서 then이 나온다면 앞에 비교급 more, less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문제풀이는 이게 답니다. 그럼 구조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n 이하는 그냥 같이 묶어서 비교 대상이라고 해버리라고 했죠. 비교 대상. 비교 대상 보다, less, 덜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일단 ing가 문장 맨 앞에 온다면 분사 구문 또는 동명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한번 봐야겠죠? 동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이 트래블링이 동명사가 됩니다.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맨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죠. 그리고 주어랑 동사 사이에 거품 끼이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알아두시면 좋은 게 by train to 도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잖아요. 지금 트레인이 나왔고 도쿄가 나왔죠. 트레인은 운송수단, 어렵게 말을 했는데요. 뭐 그냥 버스, 뭐 비행기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럼 해석을 할 때 기차를 타고, 기차에 의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도쿄로 트래블링, 여행하는 것은, 아니면 뭐 이동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take 뒤에 지금 시간이 나왔어요. approximately 1 hour. 보통 take 플러스 시간이 되면은 뭐 걸리다,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approximately는 뭘까? 약, 대략 이런 뜻이 나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겠지만 approximately, nearly 이런 것들은 뒤에 숫자 표현이 잘 옵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li가 붙었으니까 부사, 숫자 표현이 1은 형용사, 뒤에 hour이 명사가 되어서 부형명 합쳐서 take의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쿄까지 가면 가는 것은, 여행하는 것은, 이동하는 것은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1시간 정도 덜 걸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42번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14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43번입니다. 갑니다. 일단 아키텍트가 있는데요. 이게 건축가입니다. 사람 명사처럼 안 생겨서 좀 강조하고 싶네요. 소유격이죠. 그리고 모델이 그 소유격의 명사죠. 그래서 건축가의 모델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주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브 뒤에는 동사까지 거품, R이 나왔어요. 그리고 뒷부분 than 이하는 비교대상, 그냥 거품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to understand 갈라치 주시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절이 비교급으로 쓰이긴 했어요. than도 나왔고요. 여러분, 비교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비교급인 ER 붙는 거랑 뭐 more 또는 more 뒤에 뭐 원급 같은 게 만약에 오잖아요. 얘들은 주로 주로가 아니고 부사 또는 형용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은 여기서 끄트머리에 있어서 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비동사, 이형식 동사가 나왔으므로 주격 보호 자리의 끝부분이니까 형용사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앞자리는 부사. 하지만 이 문제는 보기가 다 부사예요. 근데 지금 비교급 앞에 부사가 나왔죠?
이걸 가리켜 비교급 강조부사라고 합니다. 비교급 강조부사 설명하겠습니다. 비교급 강조부사. 저는 이걸 어떻게 가리키느냐? 앞글자를 따서 미스파. 미스파죠. 앞글자를 따보겠습니다. M은 much, E는 even, S는 still, F는 far, A는 a lot.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스파, much, even, still, far, a lot. 물론 이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머릿속에 익히기 위해서 하나 스토리를 짜겠습니다. 미스파, 물론 스파할 때 스펠링 이건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스파에 갔다. 어때요? 왜 이렇게 굳이 말을 만들었냐고요? 비교급 느낌이잖아요.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스파에 갔다.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비교급을 꾸며줄 때 미스파가 온다. 아시겠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바로 much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 부분보다 뒷부분의 거품 부분이 해석이 먼저 되죠. 제한된 다리의 건축가의 모델은, 여기서 건축가가 모델이란 사람을 쓰진 않을 것 같아서 모형 같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델은 모형이라고 해석이 되겠어요. 건축 모형물 있죠? 도면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급 강조부사로는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3번 여기까지 하면 좋겠고요. 14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4번입니다. professional. 여러분,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는 형용사 또는 명사가 될 수 있는 단어예요. 형용사 또는 명사. 하지만 지금 익스피리언스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다. 형용사일 때는 전문적인, 명사일 때는 사람 명사가 됩니다. 전문가.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전문적인 경험은 뭐뭐이다. 뒤에 important라는 형용사를 주격보호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문제는 그냥 as 나왔죠? 그럼 그냥 as 1급 as 구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특히 토익 as 1급 as 하면 그냥 끝나요. 편입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역이니까 챙겨주십시오. as, much, as 뭐 1급 뭐 이런 식으로 자주 나와요. important도 1급. 원급은 뭐냐? 형용사, 부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급의 원래 모습 형태. 그래서 원급. 동사 원형하고는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 걔는 동사의 원형이고 얘는 비교급의 원래 모습. 어떻게 보면 비교급의 원형을 원급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as 사이에 원급이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보기에는 부사도 나오고 명사도 나올 수 있는데, 부사가 아니고 명사도 나오고 막 동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걔들을 제끼고 부사랑 형용사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보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as를 지워보고 생각해라. 그리고 앞뒤를 살펴봐라. 자, 어때요? is 뒤에는 여기서 끝난다면 형용사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as, 원급 as 사이에는 원래 형용사랑 부사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라서 부사는 안 되니까 형용사. 이런 식으로 푸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다른 문제 나올 때 참고하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as 원급 as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뒤에가 비교 대상이에요. 근데 다른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부분을 갈로 치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칠게요. 통째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색깔을 좀 잠깐만요.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아이고야. 네, 다르게 이렇게 이걸 비교 대상이라고 하자. 뒤에 다.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되냐면 만큼이라고 해석돼. 비교 대상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보다하고 좀 다르죠.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똑같이 써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나름 엄격하게 치자면 as 원급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이렇게 해서 가시고요. more than 같은 경우는 뭐뭐보다 뭐뭐한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일단 됐고요. 4번 144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경험은 중요하다. 뭐뭐만큼 폴더 띠리리릭 편집 직무에서 교육적인 크리덴셜 바로 학력이라고 합니다. 네, 에듀케이셔널 크리덴셜을 학력이라고 해요. 학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네, 다시 한번 하자면 전문적인 경험은 그 편집 직무에서 학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주원급 애주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144번까지 했습니다. 145번 가겠습니다. 145번 봐주십시오. 자, 일단 별표 하나. 이 문제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145번 문제부터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as 그럼 원급이겠네. 그런데 보기를 보십시오. 비슷비슷한 게 나왔네. 숫자 2랑 관련된 것 같아요. 이 문법은 바로 눈치채야 돼요. 계속 풀다 보면 눈치 깝니다. 배수 비교라는 문법인데요. 굳이 배수 비교를 외워야 하느냐? 외우면 좋죠. 배수 비교. 글씨 마음에 안 든다. 예, 배수 비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비교는 as 원급 as잖아요. 근데 배수 몇 배냐 이런 말이에요. 2배 같은 경우는 그럼 정답을 바로 얘기하는 거라서 3배랑 4배부터 먼저 쓸게요. 3 times 4 times 타임이는 원래 s를 안 붙여요. 시간일 때는. 그런데 s를 붙이면 몇 배 또는 몇 번 이런 해석이 됩니다. 2배는 무엇일까? 더블을 많이 골라요. 하지만 아니에요. 세컨드? 아닙니다. 바로 twice. 왠지 느낌이 좀 온다 그죠? 네, twice as 원급 as.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운다면 바로 twice를 고를 수 있죠. 해석은 여기서는 약간 뒤에서는 어차피 비교 대상이에요. as 뒤에는요. 그런데 해석이 약간 뭐만큼 이런 느낌보다는 비교 대상 아까 전에 제가 as 원급 as랑 more than이랑 해석 똑같이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비교 대상보다 몇 배 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만큼보다는 보다가 좋잖아요. 맞죠? 한번 계속 볼게요. 구조 파악. 주어, 동사. 그러면 twice가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주격 부호는 원급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까지 설명을 안 했는데요. 무슨 설명이냐면 보통 비교라는 것은 이 as를 없앤다고 했죠. 제가 사실은 뒤에까지도 원래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고 나온 문장이에요. 원래는 그냥 이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여기 주격보인 형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 폰이 모바일 폰이 그냥 비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2배 더 비싸다. 뭐보다 다른 회사의 다른 모델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배수 비교나 비교 구문에서는. 그래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expensive가 주격보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145번까지 했습니다. 배수 비교였습니다. 배수 비교는 그냥 이 틀을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이 숫자가 커져도 타임즈 붙입니다. 100이 나와도 1000이 나와도 아시겠죠? 원래 시간일 때 타임은 s를 붙이지 않는데 타임에 s가 붙으면 몇 배 또는 몇 번 횟수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릴리즈는 뭐냐면 출시된이라는 뜻을 가진 ed 형태도 제가 형용사 될 수 있다고 했죠. 형용사고 뒤에는 명사고 리얼리는 부사겠네요. 새롭게 출시된 리비도 휴대전화는 그 회사의 다른 모델보다 거의 2배 더 비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5분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일단 휴식을 좀 하시고 다음 영상 마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문제 남았습니다.